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사회적 공헌, 기업 에누마의 윤리 경영 사례를 조사한 경영학부 정성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홍승리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누마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시행해 왔는지를 기업의 역사부터 철학적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누마의 창업 과정과 대표 경영진의 경영 철학들을 통해 기업이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업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창업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기업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까지의 핵심적인 사업과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윤리 경영을 실천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 틀로 삼아 에누마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 경영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윤리 경영이 해당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저희 팀의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윤리 경영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업 과정과 대표 경영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누마는 학습 접근성이 낮은 아동을 위해 교육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2012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게임 개발자 출신의 이수인 이건호 부부가 공동 창업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본사를 포함하여 베이징, 도쿄, 서울 등 여러 국가에 오피스를 두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누마의 설립 동기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업자 부부의 첫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장애 아동용 학습 프로그램이 품질과 사용성 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스스로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결국 게임처럼 재미있으면서도 혼자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 도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에누마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업 배경에 에누마는 현재까지도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제품을 만들자는 미션을 중심 가치로 삼아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누마는 이러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 출시된 수학학습의 토도 수학입니다. 이 앱은 게임 기반 학습 방식을 도입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습자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애플 앱스토어 교육 카테고리에서 20개국 이상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수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게임 앱은 1등을 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이용자만 보고 만들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교육 앱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충분히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에누마가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학습에서 뒤처지기 쉬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를 이끌어내겠다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누마는 이러한 게임 기반 학습 방식을 수학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에도 확장시켰습니다. 국내 다문화 저소득 가정 아동, 그리고 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한글 학습 프로그램인 에누마 글방을 개발하여 이 아이들이 겪는 언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누마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노력을 한층 더 확대했습니다. 또 에누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 등교 중단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화됨에 따라 인터넷 연결 없이도 태블릿에 설치해 사용 가능한 키키스쿨을 개발하여 쿠이카와 협력해 영어, 스와힐리어 버전 등 다양한 언어 버전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무료로 배포하여 학습 결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에누마는 앞서 말씀드린 토도 수학, 에누마 글방, 키키스쿨과 같은 개별 차원의 학습 솔루션을 넘어 공교육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 죄송합니다. 공교육을 통한 교육 접근성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에누마가 교육 시장에서 마주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는데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품을 개발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들이 주요 구매자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기기 환경도 열악하여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코로나19 시기 무료 프로그램조차 중산층 이상 가정에만 주로 활용되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한 에누마는 학습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경로는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에누마는 YBM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교육부 검정심사를 통과했고, 해외에서는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니카라가 공립초등학교 100여 곳에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공교육 기반의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누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이 윤리적,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롤스는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나 배경과 같은 요소는 도덕적으로 우연하기 때문에 그 우연성 때문에 기회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구조적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누마의 핵심 철학은 처음부터 장애 아동, 학습이 어려운 아동, 언어 환경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포도수학, 에누마 글반과 같은 프로그램은 모두 이미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롤스가 말한 다음 원칙을 거의 그대로 실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또한 학습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언어, 장애, 경제적 배경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교육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은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우리가 타고나는 재능, 건강, 지능, 장애 여부는 모두 도덕적 임의성이라고 말합니다. 롤스는 이러한 도덕적 임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런 우연적 요소로 인해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에노마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장애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아이들이 학습에서 뒤처지는 구조 자체를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디지털 접근성, AI 기반 맞춤 학습 등으로 구조적 차원에서 보정하려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의미성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구조적 차원에서 보정하려는 노력을 기업 활동에서 실천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모든 시민의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인데 반복적인 학습 실패 경험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아 실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에누마는 이러한 문제를 매우 일찍부터 인식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누마의 제품들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누마는 한 가지 구조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 접근성의 격차로 인해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서비스가 역설적으로 교육 접근성에 있어 위에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이 도달하는 구조적 부당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누마는 진짜 필요한 아이들에게 본인들이 프로그램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경로를 통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공교육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과 개발 등을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누마의 노력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기본제의 보장과 나아가 구조적 모순을 완화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개인의 재능은 사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자산이며 따라서 그 재능을 약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에누마의 경영진은 게임 디자인, 프로그래밍, AI 등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었지만 그 재능을 상업적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학습 격차 해소라는 공동선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롤스가 말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정당하다.
에누마의 윤리 경영은 단순히 착한 일을 실천하는 차원을 넘어서 윤리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접근성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에누마는 장애, 난민, 저학력 아동을 핵심 고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에누마만의 고유한 기업 정체성을 형성했고, 사회적 목적이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또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해 에누마는 안정적이고 큰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제력과 정보력의 격차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 아닌 교육적 우위 계층에게 먼저 도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과의 협력을 선택했고, 이 결정은 기업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공교육 체계를 통해 더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민간보다 안정적인 B2B, B2G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자체 국가 단위 도입을 통해 대규모 확장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경쟁자 대비 절대적 기술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저사양기기를 지원해야 하며, 학습장애 아동도 사용할 수 있는 UDL 기반 설계와 다국어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누마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윤리적 동기로 시작된 기술 개발이 오히려 제품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에누마의 윤리 경영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 재능, 자본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파괴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에 기반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에누마의 윤리 경영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태도 자체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둔 경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영 철학은 에누마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브랜드 경쟁력, 국제적 신뢰, 기술적 우위, 시장 확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즉, 윤리 경영이 에누마에게는 사회적 명분과 기업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게 한 핵심 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누마 사례 분석을 통해 저희 팀이 제시하는 윤리 경영의 옳은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롤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시민은 서로를 수단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 대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한 부분인 이상 자신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책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제시하는 윤리 경영은 기업이 단순히 봉사나 선행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가치 또한 창출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란 기업의 활동이 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가치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출되고 축적된 사회적 가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구조 형성에 기여합니다. 결국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윤리경영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성장이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영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는 그 긍정적 파급 효과를 통해 한 발 더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상호 강화적 구조가 저희가 생각하는 옳은 윤리 경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